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4일 날 자료를 만든 이후 다시 한번 연말 장세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연말에 코스피는 2197포인트를 찍었었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에 669포인트를 찍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3월 중순에는 우리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1439포인트를 찍은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는 419포인트를 찍은 바 있었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전례 없는 폭락 장세가 전개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코스피가 오는 11월 16일 현재까지 2543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피가. 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847포인트를 찍은 거죠. 최저 지수 대비 2배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1100포인트를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초강세장이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해 동안에 폭락장세와 초강세장이 연출된 경우에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올해 장세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왔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역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연말 장세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팬데믹 현상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연말 장세를 논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차 팬데믹이 지난 3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팬데믹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공포감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시장도 역시 공포 심리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급락 장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면적 봉쇄 정책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를 이루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의 어떤 충격을 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2차 팬데믹이 있긴 한데 물론 일정 부분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까지의 락다운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3월 대비 충격의 강도는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팬데믹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어떤 장기화 가능성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을 최근의 강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이 락다운에 대한 우려 심리와 더불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긍정과 그 다음에 부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시속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거 경험상으로 볼 때 1차 팬데믹과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1차보다는 2차 팬데믹이 훨씬 더 강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2차 팬데믹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차 팬데믹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찍고 턴했다라는 교훈을 되새겨 본다면,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감안한다고 보면 시장이 최근 많이 올라왔지만 크게 밀려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백신 기대감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2021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시장은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이때 부분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주식시장은 GDP 갭이 메꿔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국면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98년도에 일어났던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에 일어났던 미국 증시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은 이러한 어떤 GDP 갭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고요. 올해 3, 4분기에 이어서 4, 4분기, 그 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 이런 식으로 GDP 갭 축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 장세에 대한 낙관론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백신에 대한 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GDP 갭 축소 현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주식시장의 강세 랠리는 아마도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건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닝에 대한 추정치와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승하는 어닝 모멘텀이 살아났었거든요. 역으로. 그런데 2021년도에도 어닝에 대한 기대치와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11월과 12월의 이 연말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경우가 지나간 실적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다가오는 실적에 대해서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도 연말 랠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인데요. 올해 내내 엄청난 매도세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에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뚜렷한 일관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 매수하고 인도 시장에서 최근 매수하고 있고요. 네, 대만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에도 매수에 일단 살짝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은 연말에 보다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식 펀드로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의 매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인데, 올해 중국 경제는 살짝 플러스 상태를 유지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완전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플러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머징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머징 통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머징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한국 경제도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외국인의 매수 강화 가능성은 올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의 변화 가능성은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수급상의 어떤 불안 요인을 희석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경우에는 연말로 가면은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사안이 있죠.
지난 3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코스피가 1100포인트 오르고 코스닥 시장이 2배 상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할까라는 우려가 존재하죠. 사실상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것 자체부터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말 배당을 노린 매수세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연말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는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다른 모습을 띌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 장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 장세에 대한 가능성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시그널 지표 해석인데 지난 10월 24일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때쯤이었죠. 근데 이때쯤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또 지수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매수권인 이 근처까지 올라가고 훨씬 더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행 매도 시그널을 보였을 텐데 지금은 선행 매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70%대에서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최근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지수 조정일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일정 부분까지 시그널 지표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상승하는 연말 내리기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시그널 지표를 생각한다고 하면 공격적 비중 확대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24일 날 바닥을 찍고 특히 과매도권에서 무려 70%대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일정 부분 코스피보다도 사실상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은 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그널 지표는 선행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과매수권에는 근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살짝 또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찌 보면 툭 내려가더라도 확인 매수 시그널 이 중간 라인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중단기적으로는 보다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연말 장세의 가능성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그널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인 전술적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